예, 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승찬의 콕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아까 잠시 쉴 때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신 걸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오늘 신동진 PD께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줬는데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경우하고 예. 과반을 못 얻어서 결선을 갈 경우. 갈 경우. 근데 저는 이제 결선 갈 경우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즉석에서 그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있잖아요. 유승찬 대표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죠? 저는 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긴 했어요. 예. 가령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건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분노 투표냐 결집 투표냐.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분노 투표나 결집.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결집 투표가 된 양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문제 네. 이게 제기됐을 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내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선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프레임 전환을 보면 예. 묘한 프레임 전환이 있었는데 이제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 윤심을 얻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유승민, 나경원 사건도 있었고, 예. 예, 뭐 그래서 대놓고 이제 예. 이 대통령실이 그렇죠. 민 후보라는 그 강력한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새 후보가 울산 부동산 투기를 갖고 이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니까 예. 피해자 프레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 프레임 전환이 그렇죠. 굉장히 그 놀라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이제 그건 뭐 선거와는 큰 관계가 없어도 어쨌든 대통령실 개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 당원들의 어떤 위기감을 좀 고조시킨 측면 이것이 결집 투표로 이어진 것이 오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요, 유 대표님, 저는 뭐 이 김기현 이제 신임 당 대표죠. 안철수 의원이 23.37%를 얻었는데, 자, 요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근데 저는 이제 결과를 보니까 예. 제가 그 천천히 보세요. 아니, 지금 솔직한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이게 하나씩- 벌써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예. 제가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게 들으면서 예. 김기현 후보가 52.93%. 93%. 이거를 저는 쾌거라고 봤습니다. 쾌거. 쾌거. 일자해서 됐으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23.37%. 예. 그럼 미흡. 미흡. 예, 예. 미흡. 천하람 후보는 14.98%. 선전. 선전. 맞아요. 예. 황교안 후보 8.72%. 역부족. 그래서 이거? 이세 개. 표현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미흡인데 예.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 당권 선거 과정에서 한마디로 오락가락했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탠스, 고유의 스탠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사례만 좀. 그러니까 처음에 윤한연대 얘기했다가 윤한연대 얘기했다가 윤핵관 얘기했다가 완전히 그냥 예.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거기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네거티브 대열에 합류해서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당 당대표 후보가? 맞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고소고발 잘 안 일어나요. 아니, 전당대회. 대통령실 수석을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제가 한다게. 그래서 이제 너무 오락가락한 게 아닌가. 그래서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예, 했죠. 전체적으로 스탠스를 찾지 못했다. 특히 그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왜 여기 있나.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안철수 후보는 이 친윤이냐 비윤이냐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것보다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중도 확장성이라는 포지티브한 선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관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갑자기 윤한연대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아니, 이제 상대방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막판에 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략적으로 잘했으면
결선 투표를 바라는 그러니까 가령 이 천하람 황교안을 지지하지만 김기현 후보를 너무 싫어하는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겠죠. 원래 반대 투표가 결집시키긴 제일 그렇죠. 좋은 거거든요. 예. 안철수가 꼭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래 결선 그렇죠. 한번 가봐라. 예. 뭐 이런 표들을 이제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막판에 네거티브에 올인하면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김기현 후보 지지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조금 더 투표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투표율 상승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사실 황교안 당대표 선출될 때는 25%였거든요. 투표율이.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 됐을 때 40% 45%. 45%. 그래서 10%가 딱 늘어난 거예요. 예. 근데 20%가 분노 투표인 줄 알았더니 결집 투표였다는 것이 이제 오늘 개표 결과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그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불편해지죠.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친윤 세력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 선거까지 천하용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천하용인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일단 좀 쉬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또 우리나라 정치가 막 이러니까 요동을 치니까 또 이제 기회가 약간 있을 수도 지금 있죠. 패배를 인정하고 가시권에 좀 사라져서 좀 그 조용히 이제 이게 대선 후보들도 좀 입법 활동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뭐 대통령만 합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근데 이 대표님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서 예. 싸울 때도 있죠. 친하다가 싸울 때도 있는데 그럼요. 예. 이게 고소 고발을 하면 이거는 당신과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고소 고발을 하면 물론 정치의 논리가 일반적인 논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그러고 어제는 뭐 끝까지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이 궁금했어요. 네. 이게 그 ARS 투표 마지막 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투표 끝나기 얼마 전에. 그러면 이제 전체 판세에 대한 전략적 오판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것이 결선 투표용 고소고발이었고 고소고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매개로 한 연대.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대비한 그 3위, 4위 후보와의 연대를 목표로 둔 정치적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결선 투표를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거의 확신을 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이제 압도적 표차 거의 2배가 넘는 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2배가 넘는 차이로 졌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소고발 취하하고 잠깐 뭐 이 뭔가 이제 숙고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14.9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선전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천하람 후보는 출마와 동시에 승리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뭐 당선되려고 나오지는 않았다고 좀 봐요. 그 상식이 있다면 당선되려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면에서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준석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천하람이라는 한 인물이.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인이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쉽게 오는 기회도 아니고. 근데 이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권 선거가 흥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투표율도 높았고 사람들 관심도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이게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흥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대현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50을 넘는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끝까지 이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획은 안 했을 텐데 처음에 이 당규를 개정할 때. 그렇게는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당권 선거 흥행을 하는데 이 결선 투표 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룰까지 포함해서 천하람 후보는 계속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달리 반윤핵관이라는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했죠.
이건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난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지향점이 예, 분명하다. 지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기억에 남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당권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 달쯤 지나면 저는 고발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반윤핵관 문제는 그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더군다나 이제 친윤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예. 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굉장히 큰 잡음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천하람 후보는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천하용인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이제 앞으로의 그 입진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한데 제가 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김용태 후보가 10.87%를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죠. 그래도. 허은하 후보가 9.90%입니다. 네. 사실은 이 둘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되지는 않지만 좀 올라갔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2명을 올린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가 되게 영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2표니까 둘 찍어라. 그래도 한 사람한테 좀 몰고 그렇죠. 또 딴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좀 그러니까 나을 한 뻔했죠. 명이었으면 조금 낫죠. 당선될 가능성도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런 이게 생각은 들어요. 격차가 아주 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이 당권 선거는 일단 여론조사가 안 된다. 예. 하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어요. 특히 뭐 과반이 넘는 조사는 없었죠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다자 대결에서 하나도 과반이 없었어요. 넘는 건 예. 없었죠. 그리고 최고위원도 이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영삼 후보가 1등 하지 않았나요? 조수진 1등, 민영삼 2등 이렇게 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다 틀렸어요. 제가 볼 때. 그 조수진 후보 등수로 따지면은 3등 했죠 이번에. 3등이죠. 네, 3등 했고요. 태영 후보는 아예 가시권이 없었는데 당선이 되는. 글쎄, 네. 대단하세요. 이 뒷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영호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최고위원 선거도 결국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판에 내가 찍고 싶은 사람 한 명 찍었어. 한 명 더 찍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북한 전문가야. 그 북한 문제 갖고 야당하고 잘 그렇죠. 싸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말투가요. 북한 예. 말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여기 그때 이 최고위원 TV 토론 사회를 봤는데 태영호 그러셨구나. 후보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저 분장실에 사회자 선생도 분장하십니까? 딱 이러는데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이준석 대표는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만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 그래서 이거죠. 별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천하람이 2등해서 결선 간다고 계속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예. 김기현 후보 캠프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거 너희 사실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럴 만큼 어쨌든 막판에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가입한 당원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그 83만 명 중에 네, 뭐 절반이 넘는 절반이 좀 넘어요. 절반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잡지 못하는 예.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은데 사실은 달랐고 그리고 오늘이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3월 10일 날 그런가요?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걸 예. 이제 집권한 지 이제 10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두 달. 3월 10일인가요? 예, 예. 그렇구나. 예. 3월 8일이구나. 아무튼 예. 1년 되는 날인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여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비토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지만 뛰어나게. 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그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격하는 전략만 있었어요. 예. 근데 공격은 잘하잖아요. 또. 근데 마음속에는 이 정부가 성공을 바라죠. 국민의힘 당원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죠. 근데 물론 국민의힘 당원 중에도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현한 당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하지만 그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총선 승리.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정권 당원들의 재창출 그죠.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당원들의 진짜 마음이었는데 아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걸 헤아리는 데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약간 이분이 좀 오버했다고 생각된 게 그 책 들고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그 기자회견은 정말 굉장한 패착이었다. 오히려 내가 볼 때 뭔가 좀 찍어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좀 돌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권 선거잖아요. 이게 상대 당의 후보를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사실 뭐 역으로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당내 선거는 이게 선을 넣으면 역풍이 옵니다. 이게 네거티브가. 그렇죠. 네. 그거 더군다나 있잖아요. 제가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제목만 알지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뭐 영화도 그렇고 제가 그 유학 시절에 그게 나와가지고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 뭐 주인공 무슨 엄석대 그 뭐 유 대표님은 책 많이 읽으시니까 보셨겠지만 저는 국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시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엄석대가 누구야 그런 거 했더니 뭐 좀 안 좋은 사람인 모양이더라고요. 학폭. 이번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진이. 연진 그 학폭과 이 엄석대에 꽂힌 거야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럴 때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선거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역풍이 불지. 엄석대가 그 학폭 가해자군요. 학폭 가해자죠. 학폭 가해자고 이 학폭 가해자의 줄을 서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이게 더 글로리랑 같은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체육부장도 있대요. 그 뭐 또 체육부장이 누구 체육부장 비유했더라? 우리 홍준표 시장을 또 그랬는데. 거기도 체육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같은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는 그 수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축사를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하신 모양이에요.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뭘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 제목이 콕인데 콕 집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미 이제 회자가 되는 거는 입장할 때 나온 노래 때문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못 봤어요. 그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 민중의 노래가 가사가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과격하겠죠. 혁명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영화 왜 레미제라블 거기 나온 이게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음악을 통해서 꾀하시네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면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얘기하잖아요. 노동연금 교육개혁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 비장함 그리고 오늘 메시지도 다 기득권 구조를 깨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연설 기조가. 연설 기조와 음악이 약간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상상력이잖아요. 놀랐어요. 레 미저러블 그거를 이걸 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음악 좋긴 좋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저는 뭐 그 불어로 나오면 저는 가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냥 저도 음악이 좋다는 거지 뭐 불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또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군요. 뭔가 비장함 뭐 이런 것들 좀 표현한 것 같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전당대회 결과를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전에 이제 연설하고 가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뭐 저는 결선 투표를 갔어도 김기현 후보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변이 없었을 거다. 당 대표. 근데 결선 투표가 갔으면 좀 상처는 받았겠죠. 그건 큰 상처가 되죠. 그죠? 결선 투표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 미뤄졌는데 그거는 본인한테도 큰 상처지만 대통령의 위신도 깎이는 일이죠. 그렇죠. 대놓고 밀었는데 우리 당원들이. 아니 집권한 지 10개월도 안 된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밀었는데 반도 지지를 안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오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체면을 세워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체면도 세워주고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 대한 장악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삐그덕 소리 나는 잡음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 이 대통령실로 시작해서 대통령실로 끝나는. 예? 그래서 오늘 그것 말고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예. 저는 민주당도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 이유는요? 일단 김기현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무슨 김기현 울산 땅 투기 진상조사위원회 꾸린다고 그래서 예.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땡큐다. 민주당이 그거 꾸리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근데 그다음에 딱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누가 확장성을 가질 거냐는 이제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윤핵관이나 김기현 당선자 이제 대표 당선자 예. 그냥 대표죠. 그냥 당선되는 예. 순간 그렇죠. 이분에게 제가 충고를 드리자면 신임 당대표죠. 예. 앞으로 호사다마를 아하. 좌우명으로 삼으셔야 될 거다. 예. 그렇게 당선돼서 친윤 세력이 대거 포진했다고 해서 예. 전횡을 시작하는 순간 음흠. 총선 전선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좀 포용력이 있어요. 김기현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네. 포용력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대선 때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으니까 선거도 큰 선거도 진두지휘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해야 되는 건 지금 이렇게 막 흐트러진 당내 분위기를 좀 추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 뭐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를 어떻게 껴안느냐. 그게 이제 리더십의 하나의 그렇죠. 초기 리더십의 표본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잘하면 통합적 리더십이 생길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렇겠죠. 근데 이걸 잘 못해서 이제 계속 뭔가 이 분열 양상을 계속 이어가면 이건 또 어떤 역풍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5%가 투표를 해서 50% 정도 득표했다고 보면 당원 전체로 보면 25% 25에서 30 사이의 지지를 네.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나머지 70%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뭐 이런 순간이 온 거죠. 야, 우리 오늘 이거 대본도 없이 그냥 이 결과만 가지고 했는데 시간 금방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짚을 건 다 짚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역시 유승찬 컨설턴트의 이게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유승찬의 콕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